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혹은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이 말은 듣기에는 참 위로가 되고 삶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두 발로 뛰며 몸으로 먼저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머리보다 몸을 먼저 쓴 삶이었고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몸이 지칠 때까지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달리면 언젠가는 원하는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고생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미덕처럼 이야기합니다. 고생이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생은 배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기준이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작정 오래 버티고 힘들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결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체력과 시간을 소모할 뿐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래 참는다고, 많이 버틴다고, 무작정 고생한다고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고생하는가입니다. 고생만으로는 살아남는 것 이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존일 뿐, 부나 성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결국 돈을 벌고 보상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의 길이 아무리 길어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고생의 시간은 많았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했는지가 나의 미래와 부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저는 무작정 오래 일하는 사람보다 짧게 일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시간의 양보다 무엇을 결정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고생으로만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몸이 지치도록 일하고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노력하지만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남이 정한 기준과 시스템 위에 올려놓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체계를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생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제가 설계한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작정 뛰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으니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고민하니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말해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양이 아니라 선택과 기준이다.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 부를 만든다는 것을요. 세상은 고생한 만큼 보상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부의 설계가 시작됩니다. 고생은 단지 출발선일 뿐입니다. 부와 성취는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선택만 하자.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만 곁에 두자.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내 인생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준 위에 서면 고생은 자산이 되고 실패조차 설계가 됩니다. 고생을 줄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헛된 고생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부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버텼습니다. 안 되면 더 하고, 모르면 더 배우고, 깨지면 더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면 남들보다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쉽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어렵다. 사람은 버티는 데 익숙합니다. 익숙한 고생은 위안을 주지만 그것이 결국 가장 위험한 고생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고생은 반복되어도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버티는 고생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고생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남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체력만 소모하는 것입니다. 고생은 우리 삶에서 흔히 강조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주변 사람들 모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더 열심히 뛰게 만들죠.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고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삶을 지치게 하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생은 출발점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며 몸과 마음을 혹사시켰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언젠가 결실을 맺겠지. 그러나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일하고 많이 버틴다고 해서 부나 성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만 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생의 길이 아무리 길어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무작정 오래 버티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이 만든 시스템과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상사가 정한 목표, 사회가 정한 규칙, 주변 사람이 정한 성공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죠. 이런 삶에서는 고생이 끝없는 소모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결국 내 것이 남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고생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고생을 의미 있는 결과로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작정 뛰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과 기준이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고생은 출발점, 기반일 뿐입니다. 그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향과 기준,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방향이 틀리면 그 고생은 헛수고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일하고 땀 흘리고 피곤해도 내가 설정한 목표나 기준과 상관없이 행동한다면 그 고생은 단순한 체력 소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은 시간이라도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른 선택으로 일한다면 그 고생은 자산이 됩니다. 제가 배우고 실천한 원칙 중 하나는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 고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것은 의미 없는 고생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남이 정한 시스템 속에서 버티는 삶,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내 시간을 소모하는 삶은 결국 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생을 투자로 바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지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 기준을 세웁니다. 어떤 선택이 나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어떤 행동이 내 삶을 성장시키는지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듭니다. 고생을 단발적인 노력으로 끝내지 않고 체계화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실천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계획만 세우고 기다리냐, 무작정 뛰는 것이 더 빠른 길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말해주었습니다. 무작정 뛰는 것보다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을요. 고생이 자산이 되려면 단순한 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고생이 아니라 목표와 연결된 전략적 고생이어야 합니다. 반복 가능한 구조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한 번의 운이나 우연에 의존한 고생은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구조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반복하며 회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산이 됩니다. 고생의 의미를 이해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든 하루 4시간 일을 하든 내가 설계한 구조 안에서 고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방향 없는 고생은 단순한 피로와 체력 소모로 끝나지만 방향 있는 고생은 나를 성장시키고 자산을 만들며 결국 자유와 선택권을 줍니다. 저는 이제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헛되게 반복되는 고생은 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고생이 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단순히 버티기 위한 고생인가를 매 순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점검이 바로 고생을 출발점에서 자산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많이 일해도 방향과 기준이 없으면 그 고생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과 기준, 그리고 전략이 나의 인생과 부를 결정짓습니다.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지칠 때까지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열심히만 하는 삶은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그저 체력과 시간을 소모할 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내 미래를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버티기 위해서 몸만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정한 목표와 기준 위에서 살아갑니다. 상사가 원하는 것, 사회가 정한 성공의 척도,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올바른 길, 그 기준을 따라 움직이면 아무리 고생해도 결과는 남의 기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고 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방향을 정하면 같은 고생도 가치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남들처럼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향해 고생하는 것은 더 이상 피곤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생을 의미 있는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준 없는 선택은 헛된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버티면 내 삶은 남의 기대와 시스템 속에서 소모됩니다. 감정이나 순간적인 욕망으로 선택하면 그때뿐인 성취만 남고 장기적인 결과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이 선택이 내 목표와 부합하는가? 이 선택이 내 기준에 맞는가? 이 선택이 반복 가능한 구조 속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이 기준을 지키면 같은 고생이라도 가치가 달라집니다. 반복 가능한 구조 속에서 기준에 맞춰 선택하면 고생은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율과 방향, 구조를 갖춘 전략적 행동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실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체계 없이 에너지로 버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진정한 전략은 이를 반복 가능한 구조 속에서 수행하고 필요 없는 결정은 규칙으로 대체하며 실수와 실패를 학습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복 가능한 구조가 생기면 고생은 투자로 바뀝니다. 전략적으로 행동하면 동일한 시간과 노력으로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과 부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일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을 관찰하고 시스템을 분석하며 선택했습니다.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욕심보다 책임을 앞세우는 사람인지, 잘할 때보다 실패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인지. 이 기준이 명확할 때 선택은 단순히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사람과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으면 고생만 길어지고 결과는 남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시간과 노력이라도 선택과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방향 없는 고생은 단순한 체력 소모입니다. 방향 있는 고생은 자산이 됩니다. 기준과 전략을 세우면 실패조차 학습과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고생 그 자체보다 고생을 통해 무엇을 설계하고 구축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선택과 기준이 없으면 고생은 단순한 통증일 뿐이고 선택과 기준이 있으면 고생은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생을 피해야 할 고통 또는 견뎌야 하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진실은 고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생을 단순한 체력 소모나 시간 낭비로 끝내지 않고 구조화하고 반복 가능하게 만들어야 진정한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루를 새벽 3시에 시작해 밤늦게까지 달렸습니다. 일의 양은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속에는 늘 열심히 하면 언젠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과는 제자리였고 노력과 고생은 결코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생만으로는 부나 성공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 이후 저는 고생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가지 핵심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 속에서 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은 체력 소모일 뿐입니다.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같은 노력으로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업무 흐름과 의사결정 방식을 체계화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자동화했고 필요 없는 결정은 규칙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일을 더 적은 시간과 에너지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힘들었지만 한번 구조를 만들고 나면 이후의 고생은 줄고 성과는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실패와 실수를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수 후 감정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 구조적 오류가 발생했는가? 관계, 시간, 전략 중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가? 이 분석과 보완을 반복하면서 동일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패도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과 설계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고생이 반복되어도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라면 그것은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성공이나 단발적 노력은 행운일 뿐 자산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반복 가능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을 잘 풀었을 때 그 과정을 기록하고 구조로 만들어 다음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빨리, 더 쉽게, 더 적은 노력으로 같은 결과를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것. 반복할수록 성과가 누적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고생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하루의 고생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 고생이 내 삶 전체를 움직이는 자산이 됩니다. 고생을 자산으로 바꾸는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회복력입니다. 좋은 시스템은 반복할수록 강해지지만 단점은 한번 흔들리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실패해도 구조를 재정비하고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감정과 관계, 시간표까지 분석하고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능력. 회복력 없이는 반복 구조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조가 무너지면 고생은 다시 단순한 노동으로 돌아갑니다. 회복력을 통해 반복 가능한 구조를 유지할 때 비로소 고생이 자산이 됩니다. 고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헛된 고생을 반복하지 않고 가치 있는 고생에 집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고생이 내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버티기 위한 것인지 매 순간 점검합니다. 이 점검이 바로 고생을 자산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방향 없는 고생은 체력과 시간만 소모하지만 방향과 기준, 구조 속에서 고생하면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결국 자유와 선택권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부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고생을 구조화하여 반복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쌓을 때, 실패를 분석하고 구조로 전환할 때, 회복력으로 시스템을 유지할 때 비로소 고생이 자산이 되고 부가 따라옵니다. 저는 이제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향 없는 고생은 피하지만 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생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과 기준이 만들어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단순히 돈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지위를 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선택권과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쓰고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진정한 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고생과 피로는 사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남이 정한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하는 고생, 해야 하는 일을 떠맡으며 버텨야 하는 고생,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고생. 이런 고생은 단순히 체력과 정신만 갉아먹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이런 외부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고생을 통해 돈을 쫓기보다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일할지, 언제 멈출지, 누구와 함께 할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고생도 의미 있는 자산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노력은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고생을 구조화하고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것, 실패를 분석하고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구조 안에서 반복하며 회복력을 연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쌓일 때 고생이 부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많이 하는 고생이 아니라 구조와 선택, 반복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로 연결되는 고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설계한 구조 안에서 일하고 있는가,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쌓고 있는가입니다. 부는 복리처럼 쌓입니다. 시간, 선택, 행동 모두 복리로 작동합니다. 좋은 구조와 시스템은 반복할수록 강해지고 나쁜 습관은 반복할수록 가난을 만든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 사람, 시간의 복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든 일의 방식이든 반복할수록 성장과 결과를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구조를 보완하여 회복력으로 연결했습니다. 회복력 없이는 반복 구조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회복력을 갖춘 구조는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 성과를 쌓아갑니다. 진정한 부는 내가 만든 선택지의 총합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여유와 기준이 바로 부를 만드는 힘입니다. 같은 시간과 노력이라도 선택과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향 없는 고생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방향 있는 고생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저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삶을 바꾸는 설계인가? 아니면 그저 버티기 위한 고생인가? 이 질문이 저의 하루를, 시간표를,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감정으로 살지 않고 설계로 살 때 고생은 노동이 아니라 투자로 바뀝니다. 삶은 감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이며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구조와 설계입니다. 구조가 무너지면 돈, 사람, 시간 모두 사라집니다. 저는 구조부터 세웠습니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이 쌓여도 결국 결과로 이어지도록. 지금 이 고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다면 버티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설계가 있다면 고생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움직이는 자산이 됩니다. 고생은 방향 없이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방향과 설계가 있다면 고생은 성장과 자유를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구조화된 확신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남는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생의 양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설계입니다. 결국 고생을 출발점에서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 자산을 통해 자유와 선택권을 확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쌓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고생은 출발점일 뿐 진정한 부는 방향, 선택, 기준, 구조, 반복, 회복력에서 나온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오래 버티면 언젠가 보상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버티고 고생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과 구조 속에서 행동하는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고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생은 출발점이자 재료입니다. 방향이 없으면 고생은 단순한 체력 소모입니다. 방향과 기준이 있으면 고생은 자산이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고생 자체가 아니라 고생을 활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반복되는 고생은 시간을 소모할 뿐이지만 의미 있는 구조 속에서 반복되면 고생은 투자로 바뀝니다. 결과를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선택과 기준이 고생의 가치를 바꿉니다. 방향 없는 선택은 에너지만 소모하지만 올바른 기준에 맞춘 선택은 고생을 자산으로 만듭니다. 제가 배운 중요한 원칙은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선택과 기준이 곧 내 삶의 설계가 되고 고생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고생을 자산으로 만들려면 구조화하고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발적인 노력은 행운일 뿐 자산이 아닙니다. 반복 가능한 구조 속에서 고생을 설계하면 그 고생이 누적되어 부과됩니다. 저는 일의 흐름, 관계, 결정 방식을 구조화하고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잘된 과정을 기록하고 실패를 분석해 보완하며 더 적은 노력으로 같은 결과를 얻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생은 체력 소모가 아니라 자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복 구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반복 구조가 지속되고 고생이 자산으로 남습니다. 회복력 없이는 실패가 곧 좌절이고 고생은 단순한 노동이 됩니다. 하지만 회복력과 구조가 결합하면 고생은 반복 가능한 투자로 바뀝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닙니다. 선택과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쓸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고생은 그 자유와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올바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때 고생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 삶을 바꾸는 설계인가? 아니면 단순히 버티기 위한 고생인가? 이 질문이 당신의 하루, 시간표, 인간관계를 바꾸고 고생을 투자로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 불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구조화된 확신. 이것이 고생을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국 고생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방향과 선택, 기준, 구조, 반복, 회복력에서 나옵니다. 방향 없는 고생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방향 있는 고생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을 자산으로 바꾸고 삶을 설계하며 선택권과 자유를 확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삶과 부의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마음과 지혜,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의 삶을 설계하고 고생을 자산으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여러분의 선택과 기준이 삶을 바꾸듯 우리의 채널도 매일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길을 안내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고생을 자산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의 설계와 선택, 그리고 부의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설계하고 방향 있는 고생으로 진짜 부를 쌓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게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선택과 자유의 총합입니다.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고생을 구조화하고 반복 가능하게 만들며 회복력으로 유지하고 의미 있는 선택에 집중할 때 그때부터 고생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투자가 되고 삶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진정한 부입니다.